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약물 부작용 및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부작용.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딜 가든지 선생님들이 약 처방을 거의 다 해드려요. 근데 제가 대학 본과 1학년 때,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그때 이우주 총장님이 양리학 그때 교실의 주임 교수셨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너네들이 평생 의사생활하면서 환자 들어오면 약 처방할 텐데 약이란 건 독이란 걸 잊지 마라. 그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몸에 좋은 약은 별로 없어요. 모든 약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처방을 한 거를 끊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처방한 걸 끊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약은 독이라는 게 맞고,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약이라는 것이 정말 독이고, 독을 소량 짧게 쓰는 건 괜찮지만은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몸에 분명히 탈이 나고 이상이 생긴다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95년도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개원가서 시작했고, 2000년도 중국 대련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설립했고, 2017년도 LQ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진료하는 거는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난치병,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부작용 첫 사진부터 볼까요? 가려워요. 두드러기 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분이에요. 할머니들은 이거보다 양이 훨씬 더 많죠. 예. 이쪽 병원 가서 안 나니까 저쪽 병원 가서 처방받고 해서 병원 쇼핑을 한 10군데 하면 한 바가지가 됩니다. 네. 약물 부작용은 약물이 의도된 치료 효과 외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로운 작용을 나타내는 거를 얘기하고, 이상 반응이라고도 하고, 약물 이상 반응이라도 부작용, 보통 부작용이라고 보통 말씀 많이들 하시고요. 약물 부작용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페니실린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더라고. 본인들이 아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갑자기 그쪽 약은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는데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페니실린 쇼크 같은 거.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예측 가능한 거에 하나 빼먹었는데, 감기약 먹으면 졸려. 운전하기 전에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이제 대충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진통제 먹으면 위장이 나빠져. 그 다음에 지연성 부작용이라는 건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거 계속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고 간이 다 망가집니다. 간 독성 때문에. 금단 증상은 약물이 중단하면 발생하는데, 이것도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은 금단 증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벤조다이아제핀, 이건 수면제 계통은 갑자기 끊거나 정신과에 갑자기 끊으면 불안해지고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미회에서 주는 이 전간 치료, 그거 치료할 때 갑자기 끊으면은 발작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용량이 과다했을 때 독성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대부분 간부터 망가집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약물 부작용 증상은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가려우거나 두드러기나 홍반이 있으면 무조건 처방해 주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은 매식겁고 구토가 있고 설사가 있고 식욕부진, 항생제가 들어가면 멀쩡하다가 장내 세균이 바뀌니까 설사하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졸림, 어지럼증, 혼란스럽고 경련이 일어나고, 특히 간질환 환자들은 요건 아주 깊이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심혈관계에는 부정맥이 있고 혈압이 툭 떨어진다든지, 그다음 호흡계로 숨 쉬는 게 쎄쎄거리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는 쇼크입니다. 쇼크.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대상자는 연세 많이 드신 분, 면역 떨어져 있고 어린이, 그 다음에 간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진짜 약 처방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약 종류를 먹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이 상호작용을 해서 확 나빠지는 독작용이 더 증가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 복용할 땐 소량으로 시작하고 의심 증상 발생을 할 땐 즉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약물 복용 전에 알레르기 병력 인정. 저희 병원도 이제 치료할 때 항생제 들어갈 땐 꼭 피부 테스트를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 복용 중에는 금주 및 특정한 음식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타틴이 뭐예요? 고지혈증 약인데 자몽하고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스타틴 계통 계속 먹는 분들은 자몽 먹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이제 생기면은 식약처에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고지혈증 약이 저한테 이제 왜 이게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손발이 저리고 근육통이 심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고지혈증 약 드세요 그러면 드신대. 근데 그거 끊으면 2, 3개월 내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제가 정상 수치의 30% 이상만 안 되면 LDL이 그 이제 몸에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 LDL이 뭐지? 한국말로 어쨌든 LDL. 그것이 이제 그 근육 그 부작용이 이제 심하게 그게 높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무조건 처방하는데 30% 이상 저거 되지 않으면 끊고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케톤 다이어트로 대체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이 망가지고 위장관, 신경계, 그다음에 당대사 이상이 생기고요. 당뇨 발병 위험이 약간 증가하고 피부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지혈증 약을 워낙 많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 이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적어놨어요. 리피토, 크레스토, 조코, 프리바클 이런 게 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시는 약 처방 보시고 손발이 저리면 일단은 줄이든지 끊든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몽 드시면 안 되고. 혈중 농도 증가되니까. 그다음에 진통제 부작용은 뭐 혈류량 감소하고 식욕 저하고 소화장애, 속쓰림, 특히 소화장애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많이 쓰리다고 해요. 그리고 위염을 만들잖아. 위궤양 이렇게 궤양을 깎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염 진통제 계통은 진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파서 드시는 건 알겠는데 적게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판피린, 티, 판코레이, 뭐 어린이 브루펜, 어린이 타이레놀,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용량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일종의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건 좀 덜 나쁜 거죠. 그래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아플 때는 하나씩 드세요. 이제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소염 진통제 계통으로 가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뭐 이런 건데 이부프로펜이 안 들어간 약들이 거의 없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속이 쓰려. 위장 장애가 있고 신장 기능 떨어지고 고혈압 떨어지고 심혈관 전시가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속에 다 있는 거죠. 타이레놀 속에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용량 복용 시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복용 시 간이 또 나빠지고 피부 알레르기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 그다음에 또 마약성 진통제는 뭐 이건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트리마돌 이게 이제 지금 암 환자들한테 처방이 많이 돼서 오세요. 저한테. 이건 뭐 마약성은 변비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이게 양귀비 먹으면 변비가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소화기, 메스꺼, 구토, 호흡 억제, 그다음에 의존성이 있어요. 마약은 한번 들어가면 용량 계속하면서 점점점 중독이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편. 그래서 옛날에 아편 중독이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뭐냐면 덱사메타존, 프레드니솔론 이거 보면 소론도라고 써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암 환자한테도 처방이 많이 되고 아주 고용량으로 처방이 되는 게 바이러스성 질환, 뭐 그다음에 뭐 메니에르병 무슨 뭐 하여튼 우리가 못 고치는 건 전부 다 프레드니솔론 처방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체중 증가, 부종, 당뇨가 이게 스테로이드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우리 몸을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위장장애, 그다음에 감염,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 염증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오시는 분들 거의 이거 처방받고 와요. 대학병원이건 개인병원 뉴런틴. 이게 상품명인데 뉴런틴은 신경계로 졸림, 어지럼증, 피곤, 혼란 그리고 이걸로 말초신경병증이 치료된 것 같으면 저한테 안 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처방이 되는 거냐면 신경병성 통증, 말초신경병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데 다 되는 게 무지하게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정신 증상으로 기분 변화가 있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소화기 당연히 속 안 좋고 호흡기 호흡 억제되고 피부 이게 아주 그냥 뭐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뉴런틴 잊지 마시고 이거 처방 너무들 많이 받고 오세요. 너무 독해요. 그다음 약 볼게요. 릴리카도 이게 신경병성 통증하고 간질, 불안장애, 섬유근통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프다면 릴리카는 뉴런틴을 다 처방해요. 통증의학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치료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이 못 느끼게만 하는 건데 자 신경계통,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운동실조, 말이 느려진 기분 변화, 불안, 우울증, 그다음에 뭐 부종, 붓고, 변비, 구역질, 복부 불쾌감, 그다음에 두 겹으로 겹쳐 보이고 호흡이 좀 곤란해지고 피부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가 잘 안 되고 그 남성들한테는 치명적이죠. 발기 안 되면 그죠?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되고 서서히 감량해서 줄여야 됩니다. 워낙 독한 거라서 이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 기계 조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드시면은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몸이 아프다고 약 먹고선 이상해져 갖고 뭐 이 벨트에 휘말려서 사고가 나고 이런 거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을 잘못 먹으면은 혼미해져 갖고 운동도 안 되고 정신도 착란이 일어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을 때는 쉬면서 해야지 일하면서 약 드시면 안 된다. 다음. 항생제 부작용은 뭐 너무너무 많이 아시고 계신 건데 결핵약인 리팜피신이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먹으면은 소변이 빨간 소금이 나와요. 소변이 나와요. 그리고 이소나야자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손, 발 이런 데가 신경염이 생겨갖고 먹먹해지고 피라지나마이드는 이제 통풍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에탄부톨은 눈이 좀 시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고 스트랩토마이신은 숨이 차요. 이게 왜 이게 뭐냐면 결핵약이거든요. 결핵약은 무조건 장기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알고 계시고 결핵 치료를 받으실 때 꼭 그 결핵 주치 선생님한테 나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빨간 오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꼭 말씀하셔서 약을 바꾸든지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면제 또 부작용이 없냐? 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브로바제팜 이런 것들 스틸록스라고도 가장 많이 처방들을 하는데요. 이건 수면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목류병적인 행동을 하고 졸리고 현기증 생기고 의존성이 또 생기고 그래서 스틸록스나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나면 이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완전히 약물 중독돼서 오십니다. 그리고 혼동해갖고 낙상도 하고 우울증이 있고 감정이 들쭉날쭉합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수면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벤조다이아제핀계가 있고 항우울제도 이렇게 있는데 졸피뎀, 졸피론, 에스포식 그리고 항우울제는 트라조돈, 미르타자핀, 도세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졸린 거, 그다음에 목류병, 환각, 그다음에 입이 마르고 변비 기운이 있고 뭐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건 멜라토닌 유사제가 좀 비교적 안전하고요. 스테로이드는 뼈주사라고 해서 통증 클리닉에서 아주 감초같이 쓰이는 건데요. 부분적으로 국소부작용은 피부가 꺼져버리고 패이고 피부가 탈색이 되고 색깔이 변해요. 허해져요. 그래서 맞은 데 보면은 스테로이드 맞은 데 보면 피부가 허옇게 백반증처럼 되고 감염, 면역이 떨어지게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힘줄이 약해지고 뼈가 녹아버리는 약이에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내분비 계통으로는 쿠싱 증후군, 얼굴이 팅팅 붓고, 그다음에 부신이 억제돼 갖고 스트레스에 반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신경계통은 불면증, 뭐 이런 거. 류마티스 환자들 전부 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참 제대로 못 주무시죠. 그다음에 뭐 이 심혈관.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반복적으로 고용량을 했을 땐 아주 안 좋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이 위장장애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가급적이면은 안 맞는 게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알려져 갖고 이게 뼈주사입니까? 꼭 물어보고 스테로이드 주사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한약은 그런 부작용이 없냐? 한약은 농약의 농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것 같고요.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는 못하는데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고 나서 간 수치가 정상이 40에서 60인데 2000, 3000 올라갔고 간염으로 황달 생기는 경우도 많고, 간 경변해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급성 간부전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정말로 훌륭한 아주 명의인 한의사 선생님한테 잘, 농약이 별로 안 들어있는 좀 좋은 거, 그런 거를 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하고요. 부자, 천호, 그다음에 초 같은 신장 독성이 심한 약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자기가 어디가 나쁘면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면역계통, 발진, 피부 두드러기 이런 거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 빠지는 경우는 뭐 딴 거보다는 좀 양약보다는 조금 항생제보다는 덜하긴 한데 그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계로는 감초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고혈압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저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박수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 호르몬에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진짜 조심스럽게 잘 소량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건강기능식품은 문제는 이게 이제 방부제예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고, 이 약물과 상호작용 같은 게 이제 우리 한 박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오메가3일 때는 출혈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 좀 출혈성 기질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은 이제 고혈압약, 당뇨약하고 같이 먹을 때는 효과가 조금 변화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 진코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출혈 위험이 조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시고 이제 하시는 게 건강기능식품마다 기능이 있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물을 끊어야 되고,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건 디톡셀요법이에요. 디톡셀요법.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노세드요법인데, 스테로이드하고 제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스테로이드 드시지 마시고 진통제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약은 다 끊읍시다. 예외는 고혈압, 당뇨, 통풍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 면역 억제제 안 드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치의하고 항상 상의를 하시면서 하고, 제가 말한 디톡셀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림프를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약의 독성 성분들을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림프 해독은 림프 흡수 마사지, 좌훈 발한, 관장,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로 보충을 해주는 게 디톡스 한 코스고요. 그다음에 림프 찌꺼기를 LQ로 이온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자. 그게 디톡셀요법입니다. 다음.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잔뜩 쌓여있는 약물 찌꺼기,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해서 배출시키자.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약 처방을 최소한도로 받으시고, 한약을 드시더라도 또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좋은 거, 전자
그 전문가가 권하는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약물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약물 중독이에요. 여기서 처방받고 저기서 처방받고 몸에 뭐가 좋다니까. 그리고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는 아니 동남아에서 누가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병원 입원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정력에 좋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완전히 그런 이 약화 사고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검증된 것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